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2 우리는 패턴으로 기억할 때 더 잘 기억한다. 보겠습니다. 자, 패턴을 찾는 것은 기억에 효과가 있대요. 우리의 기억은 구조화되어 있고 어떤 스키마, 익숙한 관계의 패턴과 연결되어서 강한 기억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자, 일단 스키마는 저번에도 한번 나온 개념이고 수능에서 요즘 굉장히 핫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사고의 방식 정도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보면 자, 패턴을 찾는 것이 기억에 효과가 있다.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패턴 없이 랜덤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은 잘 기억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이미 경험이 몇 번 있을 텐데, 그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어떤 비밀번호 찾기를 했을 때 임시 비밀번호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이트들이. 그럼 임시 비밀번호를 받고 그거 몇 자리 안 되는데 입력하려면 굉장히 고생하죠. 왜? 패턴이 없는 랜덤한 것들이 와버리니까. 그쵸? 그런 게 우리가 이제 기억을 잘 못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스키마 패턴은 강력해서 기억하는 방식,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친데, 이건 스키마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넣은 것 같고, 자, 실험을 해봤어요. 20개에서 25개의 체스만의 위치를 기억하는 실험을 해봤더니 체스 고수랑 일반인 두 집단을 놓고 하는 거야. 자, 랜덤으로 배열했을 때는 고수랑 일반인 둘 다 6개만 기억했고, 체스 경기답게 배열했더니 일반인은 6개, 고수는 전부 기억을 했대요. 자, 여러분도 체스를 어느 정도 뭐 이제 두는 룰 정도는 알 텐데, 체스 경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경기의 후반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진영을 지키면서 말이 조금 섞여 있는 형태겠죠. 근데 랜덤으로 배열한다는 건 막 아무런 규칙이 없이 배열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체스는 경기 후반부가 돼도 왕을 중심으로 진영이 구성이 될 거고, 양쪽에. 그래서 뭔가 이제 체스말이 움직이는 경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정해져 있을 텐데, 랜덤으로 배열했을 때 막 갖다 놨을 수도 있잖아. 그걸 보니까 고수랑 일반인 둘 다 6개만 기억을 했던 거죠. 오케이? 근데 일반인은 여전히 6개를 기억했어. 왜? 이 사람은 이것과 관련된 스키마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고수는 계속해서 체스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스키마 패턴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전부 다 기억을 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바둑에 대해서 좀 알면 그럴 수 있는데, 바둑을 둘이서 두면은 한 300번 둔단 말이야. 300수까지 가는 게 보통 한 대국인데, 그 프로들은 끝난 다음에 자기가 둔 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줄 수 있죠. 복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돌의 위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수마다 자신이 두었던 그 논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가능해지는 거죠. 역시 어떤 패턴이나 논리로 기억하면 더 잘 된다라는 측면이고, 자, 그 얘기죠. 단순 기억일 땐 6개, 체스 경기 스키마 패턴일 땐 전부 기억을 했다. 자, 그러면 스키마 패턴을 개발하면 기억력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0단어 암기법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연상 암기라든지 뭐 어원 암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스키마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그 영어 단어 같은 것도 보면은 못 읽는 건 외우기가 어려워요. 못 읽는 건 외우기가 어렵고, 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FKIGNH 뭐 이런 식으로 썼어. 이건 못 외웁니다. 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펠링 같은 걸 기억하는 건 스펠링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이 어떤 그 발음이 나는 어떤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원리를 기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패턴이 없는 것들은. 자, 어쨌든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게 됐다라는 것은 뇌의 노화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기억 방식의 문제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기억력이 안 좋아지면 뇌가 좀 늙어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내가 기억하는 방식 자체를 잘못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스키마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단순 기억보다 패턴을 만들어서 기억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핫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좀 다룰 확률이 높죠. 소재든지 직접이든지 잘 판단해 두세요. 스키마 패턴과 기억력의 관계.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말 하나하나가 조금씩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최악이었어요. 네, 화가 잔뜩 났었습니다. 새로움을 찾는 욕구인데, 제가 이거는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소재는 제가 하나로 묶어놨어요. 로직 플로우 자체에 다 과감히 버리고 묶어놨는데, 어떤 측면인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전체 논문은 어떤 내용이었을 거냐면, 새로움을 찾는 내용하고 익숙한 것에 대한 반응이 둘 다 있는 논문이었을 거야.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새로운 것만 딴 거야. 이 발췌를 할 때 이것만 딴 거야. 그래서 지문 내에
땄는데 그래도 지문 내에 문장에 막 새로운 것하고 친숙한 것이 섞여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데 그냥 이쪽으로 다 몰아서 이해하세요. 알겠죠? 제가 다 빼놓고 썼어요. 일부러 로직플로우 정리할 때. 그냥 새로움을 찾는 인간의 욕구 이 파트로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것은 익숙하지 않대. 진화적인 이유가 있는데 새로운 것에 방심하지 않아야 생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이거는 우리한테는 사실 좀 당연한 얘기예요. 보면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새로운 건 익숙하지 않은 것이랑 거의 동의어잖아.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진화적인 이유를 붙인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익숙해하지 않다는 것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거야. 뭐 이거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 저는 낯을 많이 가려요. 저는 낯을 거의 가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새로운 것에 어느 정도 방심하느냐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초식동물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보지 않죠. 근데 초식동물들이나 비둘기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근처에 조금만 뭔가 소리가 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 그런 생존 가능성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쵸? 자, 근데 보면 여기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얘기해. 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신기하게 받아들인대.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자신의 손은 신기하게 받아들이면서 사용법을 익힌대.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또 어렸을 때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누가 전학생이 왔다. 그러면 며칠간은 그 사람이 가장 관심의 대상이잖아. 새로운 것이니까. 그쵸? 우리 모두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데 마지막에 보면 나이를 먹으면서 줄어든다고 하니까 지금은 전학생이 왔다고 하면 관심은 갖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그쵸?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초기 인류, 아프리카에서 멀리 이동한 집단이 새로움을 찾는 것과 관련된 더 많은 유전자를 보유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너무 생략이 많아서 그런데 그 대륙 이동설에 의하면 옛날에는 다 한 대륙에 있었죠. 그렇죠? 초기의 인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발을 했을 거고 여기에서 대륙이 다 이어져 있을 때 걸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라고 생각합시다. 맨 다 여기서 인류가 등장을 했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인류 집단은 여기 가서 사는 애들도 있겠죠? 어떤 애들은 여기까지 가서 사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얘네 둘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유전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나 새로움을 찾는 욕구는 나이를 먹으면서 줄어들게 된다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강한 디자이어는 어떤 디자이어냐면 새로움에 대한 욕구야. 그것은 진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절. 자, 분사구문 보면 여기서부터죠. 그렇죠? Improving our survival odds.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By keeping us alert. 우리를 alert하게 하면서. alert 하면 뭡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거죠. 기민한. 그리고 여기 이제 to both friends and를 삭제해버리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이죠. 원래 좀 섞여있네. 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위험. 여기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In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 근처에 있는. 자, 보면 위에는 어떤 내용이야? 생존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강한 욕구는 진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밑에는 향상시킨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자, 그럼 세 가지 중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드린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어? and 플러스 but. 플러스랍니다. and but 플러스 it. 앞문장 전체. 그 다음 두 번째는 when, while.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as, because. 그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and it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서바이벌 오즈를 향상시킨다. 오케이? and it 앞문장 전체를 받아서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